네, 저평가되어 있는 유망주를 찾아보는 시간 잠금 해제로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또 든든한 이분과 함께 볼 텐데요. 이충헌 밸류파인더 대표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장에 이렇게 또 빠지기는 하지만 그동안 잘 상승을 해줬으니 이때를 기회로 또 새로운 종목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장 주인공이 될 만한 헤드라인 어떤 걸 보셨을지 헤드라인부터 함께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도록 할 텐데요. 이제 외국인 관광객에 대한 기대감이 점점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제 두 자리 있을 때 증가세 나타내고 있다는 점도 확인해 볼 수가 있었고 체험형 K 콘텐츠에 대한 관심도도 매우 높아지고 있다는 점을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저기 지금 하이라이트가 쳐져 있는데 경험 중심의 여행 수요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점을 짚어주셨는데요. 이 안에서 어떠한 점들을 우리가 조금 더 눈여겨봐야 할지 행간의 의미를 조금 더 자세하게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어떻게 해석하셨을까요?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체험형 K 콘텐츠에 대한 니즈가 많이 올라가고 있고 그리고 한 다음 주쯤인가요? 이제 중국에서 또 무비자 입국이 가능하다라는 점에 있어서 관련주들에 대한 관심이 일단은 좀 증가를 하고 있는 상황이나 최근에는 반도체 쪽으로의 수급 쏠림 현상으로 이제 그런 부분들에 아직 부각을 받고 있지는 못하나 만약에 반도체가 쉬어간다라고 한다면은 반도체로 몰렸던 자금이 다른 쪽으로 확산이 될 수 있다. 그러면은 관련주들에 대한 관심도 충분히 가져볼 만하다. 이게 결론이고요. 일단 뭐 계속해서 리서치 자료에 따르면은 서울의 관광 매력도 지수가 체험형 콘텐츠의 영향으로 세계 5위에 올랐다라는 소식입니다. 그만큼 뭔가 보는 것보다는 내가 직접 행위를 하는 이런 부분들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여행 패턴이 과거에는 단순 체류에서 체류만 하는 게 이제 의미를 뒀다. 그리고 관광지만 간다였다면은 최근에는 이런 경험 중심으로 전환이 되고 있어서 이런 액티비티 같은 쪽에도 수요가 많이 증가하고 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릴 종목도 관련된 종목을 좀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제 관광객들이 늘어나게 됨에 따라서 어느 쪽으로 가장 큰 수혜가 예상이 되는지 이 부분이 많은 분들께서 궁금해하시는 부분이 될 텐데 그러면 이러한 흐름 속에서 어떤 종목을 바라봐야 할지 종목명도 함께 체크해 보겠습니다. 대성 파인텍 나와 있고요. 대성 파인텍 하면 이제 자동차 부품을 많이 떠올리실 텐데 네. 앞서 봤던 헤드라인과도 밀접한 연관성을 갖고 있다는 점을 조명해 주셨습니다. 카트라이더, 인천국제공항. 우선 카트라이더 이야기를 좀 들어보고 싶은 게 제주도 981 파크에 대한 이야기일 것 같아요. 네. 조금 더 자세하게 풀어주세요. 네, 뭐 어렸을 때 게임했었던 뭐 카트라이더가 생각나기도 했고 이제 우리가 알고 있던 범퍼카보다 훨씬 더 업그레이드 된 거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일단 이 회사의 본업은 2009년도에 자동차 부품 및 금형 제조 업체로 상장을 했습니다. 이제 부품과 금형을 제조해서 완성차 1차 벤더사에 공급을 하는 건데 사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런 벤더사에 대한 성장성은 생각보다 크지 않다 보니 이 회사도 뭔가 새로운 신성장 동력을 찾았었던 거고 그게 앞서 말씀해 주신 981 파크를 운영하는 모노리스라는 기업과 최근에 흡수 합병을 했습니다. 합병가액이 대성 파인텍이 1,149원이었고 모노리스가 3,562원이어서 1.3대 1의 합병 비율로 결정을 해서 이미 상장을 했고 이 테마파크라는 거는 요즘에는 3세대까지 구분을 짓는다고 하는데 첫 번째는 전통적인 놀이공원 우리가 알고 있는 에버랜드랑 롯데월드가 해당이 되고요. 이제 어트랙션이 되는 특정한 테마를 통해 구성한 2세대가 우리가 알고 있는 디즈니랜드 같은 곳 그리고 3세대가 이런 스포츠를 해서 게임 몰입감을 통해서 도전과 성장의 세계관을 제공하고 현실 공간의 경험을 디지털로 확장하는 미래형 테마파크인 3세대로 구분이 된다고 합니다. 이 981 파크라는 거는 이 9.81일 중력 가속도를 얘기를 하는 건데 사실 지난달에 제가 여기 직접 갔다 왔고 이거를 약간 카트라이더처럼 했는데 지금 화면에 나가고 있는데 저게 제가 타고 있는 거고요. 저 앞이 이제 애월바다인데 애월바다를 통해서 지금 저렇게 타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거를 타고 뭐 마스터를 취득을 하게 되면은 특정 구간에서 부스터를 또 사용할 수 있다. 그래서 되게 많은 사람들이 저게 마스터를 따기 위해 뭐 많이 오기도 하고 아니면 가족 중심에서도 제주도를 갔을 때 981 파크를 많이 간다고 하는데 어찌됐든 관련해서 이런 영상도 사실은 제가 찍은 게 아니라 이 카트 뒤에 이제 카메라가 있어서 저런 부분들을 영상으로 제공을 해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향후에 이 회사는 이제 어떻게 사업을 확장할 것이냐, 이제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할 텐데, 이 사업을 희망하는 기업에 지역 독점 사업권을 주고요. 그리고 파크 조성하는 단계에서 뭐 설계, 시설 공급을 통해서 200억 원 규모의 매출을 창출을 시키고, 그리고 운영하는 단계에서 로열티와 IT 수수료로 매년 파크에서 발생하는 12%를 수취하는 이런 사업 모델을 구성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어떤 쪽을 타겟을 하고 있냐? 우리나라에서는 경기도, 뭐 강원도, 그리고 대전, 그리고 대구, 광주, 부산 이쪽을 운영을 희망하는 기업한테 독점 판매권을 부여해서 시설 매출과 로열티를 수취할 예정인데, 그리고 옆에 오른쪽에 나와 있는 사진과 같이 인구가 1,000만 명 이상 거주하는 아시아 메가시티 쪽으로도 글로벌 확장을 준비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제가 제주도 981 파크에 갔었을 때 단순히 이제 저것만 있었던 건 아니고 이제 서바이벌 게임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포켓몬이 굉장히 유명했었는데 포켓몬이랑 뭐 사진 찍을 수 있는 이런 것도 굉장히 이색 체험이 많았거든요.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제가 이제 보고서 제목이나 이제 K컬처에 대한 부분을 얘기를 했는데, 예를 들면은 뭐 오징어 게임이 유명해졌다. 그러면 오징어 게임과 관련된 거를 그 해당 회사와 협업을 해서 거기에 오징어 게임 콘텐츠 이제 물건들을 또 놓을 수도 있는 거고, 그러면 굿즈 판매로도 이어질 수 있고, 이 회사는 그러면은 외국인들이 방문을 했었을 때 여기를 들려야 된다. 그리고 제주도를 방문하는 지금 관광객 수가 굉장히 많아지고 있다고 하는데, 그럼 여기도 들리게 될 수 있고 하나의 관광지로 자리매김을 한다면, 지금은 대성파인텍이라는 기업으로 인해서 아직은 많이 알려져 있지 않지만 더 커질 수 있는 사업 영역의 확장, 그래서 나중에 실제로 흑자 전환이나 많이 다 잘 이루어지게 된다면은 밸류에이션까지도 측정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영상까지 직접 준비를 해주셨는데 그 영상을 보니까 되게 시원해 보이고 저도 타고 싶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 그 모노리스와 합병해서 이렇게 제주 981 파크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고 외국인 관광객이 유입이 되면서 그에 대한 전망은 더욱더 탄탄해지고 있다는 점을 첫 번째 투자 포인트로 짚어봤고요. 이어서 두 번째 투자 포인트도 짚어보겠습니다. 인천국제공항인데 한번 추측해보자면 인천 쪽에도 이러한 파크 공사를 한다든지 사업을 할 예정인가요? 네, 그렇게도 사업을 하는데 아까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관광객과 같이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사업을 이제 이 회사가 준비를 하는데, 사실 이제 시청자분들도 듣다 보면 아니 제주도에 저거 하나 있는데 뭐 되겠어라는 생각을 하셨을 것 같아요. 근데 저도 마찬가지로 그 생각을 했었고, 실제로 이 회사와 IR을 하면서 들었을 때 이 회사가 커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거는 바로 인천국제공항 쪽에 981 파크를 짓는 건데요. 일단 뭐 우리가 알고 있는 게 K라는 얘기를 하면 뭐 끝물이다라는 얘기가 있지만, 어쨌든 우리가 알고 있는 K가 붙은 걸 생각해 보면 K-팝도 있고 K 뭐 소스도 있고 드라마도 있고 영화도 있고 화장품도 있고 의료기기도 있고 뭐 K 조선 방산, 그냥 다 K가 지금 붙는 그러한 상황에서 그럼 이 회사의 이런 공항과 관련돼서는 어떤 일을 할 수 있을까, 이거를 살펴보면 되는 건데, 일단 팬데믹 이후 급감했던 방한 외국인 관광객 수는 강력한 집합 금지 정책이 이뤄졌었던 2021년 97만 명을 저점으로 지난 7월 역대 최대 1,056만 명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전통적으로 7월은 성수기인 8월을 앞둔 이런 좀 비수기에 가까운데 최근에 계속해서 증가를 하고 있고, 연말 기준으로는 2019년 수준을 뛰어넘을 것이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나라를 방문하는 국가별로 보면은 뭐 중국뿐만이 아니라 일본, 대만, 미국, 홍콩 여러 나라에서 이렇게 방문을 하는데, 그리고 이제 일본 방한객 수도 30만 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지금 화면에 나오는 것처럼 2021년 저점을 토대로 왼쪽에 있는 2025년 7월 1,056만 명은 7월까지이기 때문에 올해 더 높아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2025년 월별도 꾸준히 거의 170만 명 이상 계속해서 외국인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주 사업을 통해서 어찌됐든 성공적인 경험을 쌓은 동사가 제주도보다 더 많은 유동 인구가 몰리는 인천국제공항의 사업 추진을 목표로 지난해 12월 착공에 이제 들어갔다고 보시면 됩니다. 인천국제공항 IBC 2단계 부지에 조성이 되고 있는데, 모노리스 인천파크는 2021년부터 인천국제공항과 파라다이스 시티 3자 간 특별 협약을 체결하면서 이제 사업권을 확보를 한 건데, 이게 근데 생각보다 어려운 게 이 공항 근처,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지만 우리는 항공사 이런 것도 보면 다 국가 기관 산업이거든요. 그러니까 저기에는 사실 아무나 지을 수는 없다라는 것도 사실 저는 이번에 좀 처음 알았는데, 인천공항 쪽에 입주를 하기 위해서는 여러 법을 통과를 해야 되는데, 첫 번째가 공항시설법에 따라서 인천국제공항이나 서울지방항공청의 허가를 받아야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경제자유구역법에 의해서 경제자유구역청의 허가도 받아야 된다고 하는데, 그냥 말만 들어도 처음 들어보는 말들 되게 복잡하구나라는 게, 결국은 시간이 지나서 이 회사가 여기서 사업을 영위한다면 경제적인 이제 해자, 그 진입 장벽이 있다라고 우리는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거를 보면서 가장 좀 와닿았었던 거는, 이게 비행기를 이제 다시 갈아타는 그 기간이 4시간 이상일 때인 사람들이 몇 명일까라는 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일 것 같은데, 2029년 4시간 이상 기다리는 사람의 숫자를 378만 명으로 추정이 된다고 합니다. 그럼 이거를 여기에 왜 지을까 하면은, 그 사이에 4시간 동안 그냥 공항에 앉아 있는 것보다 우리나라의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쪽으로 관광객을 보낸다라고 한다면은 국가적인 부분에 있어서 국기적인 선양을 또 할 수 있다. 여러 가지 인천국제공항에 계산이 있지 않았나라는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찌됐든 이 회사는 여러 복잡한 과정을 거쳐서 인허가를 받았으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긍정적으로 볼 수 있고, 이 981 파크 인천공항을 조성하는 사업비는 약 1,200억 원 수준으로 지금 추산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번에 합병을 했고 전환사채 발행을 통해서 건설비 일부를 충당을 하고, 나머지는 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을 통해서 사업비 조달을 마무리할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짓기 시작했기 때문에 뭐 당장 올해 내년이 되는 건 아니고, 내년 4분기에 준공이 돼서 내후년 2027년 1월에 운영이 시작이 된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여기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갈 수도 있고, 그러니까 비행기 기다리는 사람만 가는 게 아니라 이제 서울이나 이쪽에 사시는 분들도 갈 수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시너지가 기대가 되고, 결국은 K-팝, K-컬처, 뭐 오징어 게임 이런 새로운 콘텐츠들이 잘 되면은 이 회사도 잘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인천공항 부지에 이제 새롭게 만들어진다면 접근성이 워낙에 좋다 보니 뭐 서울에서 유입이 되는 관광객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해외에서 우리나라를 방한했을 때 또 짬을 내서 갈 수 있는 관광객들도 많아질 수 있다라는 점을 또 추가적인 모멘텀으로 짚어주셨습니다. 가격 밴드를 설정해 볼 텐데요. 대성 파인텍 주가를 살펴봤더니 충분히 많이 빠진 자리인 것 같고, 이제 기대감이 이만큼 있다면 지금 이 시점에서 잡아보는 거 괜찮을지 궁금합니다. 네, 일단 뭐 차트에 저렇게 변동성이 커 보이는 이유는 회사가 합병도 했고 전환사채도 발행을 했고, 그러다 보니 어느 정도의 손바뀜 현상이 나온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사실 제 기준에서도 지금 위치에서 이 종목에 대해서 소개를 하는 것도 크게 부담스럽지는 않은 상황이어서, 일단은 뭐 970원에서 1,000원 사이면은 크게 부담스럽지 않다라는 생각을 하고, 1차 목표가는 1,300원, 다만 리스크 주의 구간은 900원 정도로 보되,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아직 합병이 얼마 되지 않았고 실적이 당장은 안 나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981 제주파크가 이 회사의 시가총액을 확 견인을 한다기보다 인천국제공항, 그리고 서울에 있는 다른 지역들, 그리고 해외로의 진출이 어느 정도가 이제 되느냐가 결국은 이 회사의 향후, 이 회사의 가치, 밸류에이션을 측정할 수 있는 관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긍정적으로 좀 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익성 개선에 대한 모멘텀 안고서 목표가 한 1,300원으로 잡아주셨고, 매수 가능 구간은 970원에서 1,000원 정도 이렇게 봐주신 거 맞을까요? 네,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여기서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밸류파인더 이충원 대표님과 함께 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